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까?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늦어짐으로써 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파면시킨다는 것은 주권재민 혹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을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국가의 관리 영역인 행정부와 또 그 관리 지침을 만들어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입법부의 그 중심에 서서 중립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또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지금 선거 기일이 왜 국가관리기관이나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의 영향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투표를 한번 더 시키는 것이 좋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입장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이나 모든 지식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누구는 누구 편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날 것이다. 저렇게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 것 자체가 이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할 이유라 그겁니다. 전체적인 법에 어떠한 기준이 있다 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나 혹은 행정부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자신들이 올곧게 일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없어졌다. 그리고 대법원이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가? 이런 이유로 세 가지 이유로 첫째는 주권재민을 위배하고 있다. 두 번째 제3자로서의 그 사법기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대법원이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가? 이런 식이면 헌법재판소 없이 대법원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를 폐쇄시킬 것을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신임투표를 한 번 더 하자.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개헌의 주 쟁점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왜 자꾸 늦어지는가? 이것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북두시민혁명군이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가져올 그 어떠한 정치적인 변수로서 들여다볼 때 약 한 4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하면은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윤석열이 탄핵이 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고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모두 탄핵 파면이 되고 이재명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네 번째는 둘 다 살아날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범죄자인 이재명이 살아날 건가 살아나지 못할 것인가라는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정치적인 그런 사안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아웃이 되는 이런 그런 예민한 경우를 알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약 무기에서 1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고, 이재명이 만약에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하면은 이재명도 무기 내지 15년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이런 정말로 예민한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체대한 문제가 그 탄핵 국면에 쉽게 말하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이가 죽자 살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된 이후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 이재명을 적폐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기에 가장 주된 책임자는 윤석열이면서 실무자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한동훈의 정치적인 무능을, 공부는 잘하는가 모르지만 인간성은 좋은가 모르겠지만 정치 무능력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꼴을 보세요. 한동훈은 그런 정치적인 치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 자기가 주도할 정치 세계가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한탄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런 일을 왜 방치하냐 이거예요. 이런 예민하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예민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쉽게 말하면 외압에 흔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수록 헌법재판소는 더 엄정하게 했어야 한다는 그런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각 없이 탄핵 심판 시작부터 편향적이고 이념의 그 쉽게 말하면은 당파성을, 이념을 통한 당파성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스스로 죽을 그 함정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소가 가장 좋은 선택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이재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시키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도에 있는 그 국민들이라든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잘했다고 할 거예요. 국토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한다 하면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법리에 따라서 잘 정리를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그 선택지가 뭐냐 하면 둘 다 살려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탄핵에서 기각을 시키든지 각하를 시켜서 복귀시키고, 이재명도 지금 일어나는 3월 26일 날 그 선고에 피선거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굉장한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이 정치 투쟁이 계속될 것이고 국민 분열은 과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재판소는 자기의 책무, 심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과 정치권에 미루어 놓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뭐 크게 갈등을 일으킬 요소를 헌법재판소가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성에 대해서는 비판받았고, 또 자기도 홀가분할 모든 책임을 국민과 정치권에게 미루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재명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라는 2심, 그 2심의 판결을 보고 그 판결 후에 이 선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된 뒤에, 그리고 그 뒤에 혹은 피선거권이 살아난 뒤에 탄핵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 다 죽이든지 둘 다 살리든지 하려고 하면. 셋째는 어느 하나가 정치판에서 퇴출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본래의 상권 분립 취지대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상 일정으로 탄핵 심판을 결정했으면 이런 결정을 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시작부터 이념에 집착한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적인 언행과 재판 진행을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와 신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자체가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판정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 그런 판결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불이 탈 거고, 또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돌멩이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불신 혹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던 평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선거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자꾸 선거를 미루는 행위는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의심하고 또 오해하게 함으로써 미루면 미룰수록 어떠한 선고를 하더라도 공평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심판이라고 불신하게 될 겁니다. 더 미뤄서 안 됩니다. 북두시민혁명의 주장은 첫 단추를 어쨌거나 불신을 주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죽을 각오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신뢰를 자꾸 잃고
상권 분립의 심판관으로서의 기능을 자기들 스스로 자꾸 훼손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의 심판관이 그 선수들이라든가 관중들의 그 신뢰를 잃으면은 관중들이나 선수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든지 혹은 이재명이를 사법심판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양 진영에 의해서 혹은 관중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먼저 탄핵을 당할 그럴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심판관으로서의 자세를 갖지 않고 혹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 노름을 하면서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에 있는가를 모르고 그 심판 자리에 잡범들도 하지 않는 초시계를 가져와서 발언의 시간을 재고 말을 좀 빨리 한 사람도 있고 말을 좀 느리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초시계로 재야 될 일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정농단을 벌였다 이겁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다. 국두시민혁명군은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지금 박근혜 불법 탄핵을 했던 대법관들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두시민혁명군은 단언합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배워왔던 사필 규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제 탄핵을 당해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불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이제 이판사판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헌법재판관들이 사적생, 죽을 각오로서 심판 선고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됩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정치적 편향이나 정치적인 눈치를 본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높아만 갈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초시계를 들이대며 피의자를 협박하더니 자신들의 그 선고에는 천하태평으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차라리 자신들의 지금 그 선고에 초시계를 들여대야 할 그럴 시간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3월 26일 이재명의 2심 선고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념 편향을 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탄핵 심판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지금 탄핵 심판이다. 왜? 두 진영의 한 진영은 죽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재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3월 26일이라는 일주일 내에 들이닥칠 다음 선고에 지나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고라는 것을 이거 헌법재판관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천하태평입니다. 얼마나 예민한가. 사람 하나가 죽고 국민의 반이 그 파멸의 실망감에서 죽기로 투쟁할 이런 예민한 사건에 그런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헌법재판관을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어떤 탄핵 심판을 내놓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은 어차피 국민들의 도를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내놓고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일반 법의 논리와 헌법의 논리와 그 헌법의 취지 그리고 상식에 의존한
팩트의 증거를 근거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만이 모두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탄핵 심판에 보인 편향성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민들의 사과를 하면서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사과가 앞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늦추다가는 국민들의 불신으로 더 불신이 깊어져서 탄핵 심판 선고조차 할 수 없는 그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그 심각함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은 실감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초식에 들이대고 하는 이런 행위로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석고 대죄하는 사과를 먼저 해라 이겁니다. 이 더 이상 그러면서 빨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해라 이겁니다. 더 이상 기일을 늦추다가는 탄핵 심판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쫓겨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탄핵 심판은 이번 주일을 넘기면은 둘 다 아웃되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왜? 3월 26일 날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들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돌멩이에 맞아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반성과 사과를 스스로 그 판단을 하고 죽을 각오로 이번 주 내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할 것이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20일이나 21일, 오늘이 17, 18, 19, 20일 날 목요일이나 22일 날, 21일 금요일 날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더 이상 미루다가는 헌법재판소가 불타고 탄핵 심판 선고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번 목요일 20일 날이나 금요일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선거법 선고와 연계되어 있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고,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보존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유튜브를 한 지 한 1년 1개월 정도 됐어요. 그 2024년 2월 한 10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서 참패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대강의 예측이 맞아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도 이번 주일 내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의 유튜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분발해 보겠습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